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셨거나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세금과 관련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등이 헷갈리는 부분 많으시죠? 오피스텔 세금 산정 기준에 대해 오늘 한명화 공인중개사님께서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명화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화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알려드리는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화입니다. 요즘 중대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트 분양도 많고 로원시티에는 내년 1월에 첫 입주하는 SK 리더스뷰 1차에 오피스텔 726시를 시작으로 해서 대성베를 2차, SK 2차, 우미린 이렇게 주상복합에도 오피스텔이 각각 1개 동씩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원시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1~2개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 인기가 많은 중대형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택수 계산 여부에 따른 세금 부분을 2번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고객님들은 그냥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돼요, 안 돼요? 세입자 전입신고 못하게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세금의 종류에 따라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을 알아볼 때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양도세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택수 계산 방법이 각기 다르니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 중과 여부와 두 번째로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세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종부세 과세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 여부 판단 시에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비과세 여부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나 매수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게 좋은지 안 받는 게 좋은지 조금은 복잡한 내용 같은데 다음 시간에 되도록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알아보면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 중과 여부와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아파트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그리고 올해 21년부터 바뀐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취득세에서 중과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8%,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 이렇게 중과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2주택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세 번째로 오피스텔을 아무리 주거용으로 취득했다 해도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 규정에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의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 중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중과되지 않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임차를 드리던 내가 거주를 하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주택수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데 아파트 한 채를 산다고 할 때는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매수하는 아파트 한 채라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로 봐서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럼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공부상 원칙이기 때문에 주택용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상가용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해도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행할 때 세무사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하면 일단 상가용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다면 당연히 주택으로 사용할 거니까 주택용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가용 재산세가 주택용 재산세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주택용 재산세로 바꿔달라고 신청하시는 경우도 주택용 재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용 재산세를 낸다면 당연히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린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이라 해도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양도세 부분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은 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는 부분을 취득세에서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리는 건 올해부터 분양권은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혼돈하시는 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요즘 많이 취득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그럼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모두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준공하고 나면 사무실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무리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취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보유 중에 나오게 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등기하면 상가분 재산세가 나오지만 내가 재산세를 저렴하게 내고자 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신청을 했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항상 따라오는 게 종부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공시가가 얼마 안 되므로 오피스텔 자체는 종부세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올해부터 중과 규정이 있으므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신데 오피스텔을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2주택부터 그 외의 주택은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한 채 있고 월세 50만원 받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 채 있다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율 측면에서 2배 차이가 나고 공제액도 1주택이면 9억을 공제해주지만 2주택부터는 6억만 공제해주므로 실제로 종부세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7억이라면 1주택에 해당이 됐을 때 9억을 공제해 주니까 주택용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이 없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용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오피스텔로 인해서 2주택에 간주되어 6억만 공제되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에도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지 상가분으로 나오는지는 요즘 들어서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상가분 재산세로 바꿀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때 난 앞으로 상가로 임대 놓을 예정이라고 신청하면 실사 후에 상가분 재산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분 재산세로 바뀌었다고 해서 실질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세금 징수가 되는 양도세에서 상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양도세 설명드릴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금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 세금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 중과 여부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유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종부세 과세 여부, 그리고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과세하는 부분과 상가용으로 재산세를 낼 때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보유세보다 좀 더 복잡한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게 좋은지 안 받는 게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객님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노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께 오늘의 내용이 세금 관리에 도움 되는 영상이기를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동서남부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